2019년 10월 1일 10월의 첫날입니다. 오전 9시 15분입니다. 제가 지금 재밌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된 거는 부적이고요. 부적. 그럼 그 옆에는 인형에다가 이렇게 바늘, 핀을 꽂아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친문 네티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주하기 위해 만든 부적과 솜인형이다. 서초동에 촛불들이 또 결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숫자가 200만 명이 아니라 2억 명이라 하더라도 법은 그리고 원칙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많이 모여가지고 바뀔 거면 그게 나라겠습니까? 근데 이때 어쨌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을 이 바늘 시계로 봤을 때 7시 방향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잖아요. 근데 7시 방향이라 하면 어딘지 아시겠죠? 예,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도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권도 관련 세미나 때문에 전라도에 가거나 간혹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이제 전라도를 가보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경상도 경주하고 딱 극명하게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뭐 음식의 맛이야 뭐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강한 주관성이 있으니까 말할 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안 그런 식당도 있지만, 안 그런 가게도 있지만 대체로 친절해요. 어디하고 비교했어요? 여기 경주하고 비교해가지고. 경주 분들이 들으면은 너는 왜 같은 지역인데 고향을 깔아뭉개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같은 지역이고 고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면 정말 개돼지 아니겠습니까? 못하는 걸 못한다고 말해야죠. 경주 지역은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은 전라도나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불친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분 나빠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전라도 지역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좀 삭삭해요. 삭삭하고 생활력 있어 보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표만 했다 하면, 정치 지형에 놓였다 하면은 9대1? 9대1도 아니죠. 9.7대 0.3 정도 비율 나오나요? 완전 거의 몰표가 나와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최근에는 뭐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이주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좀 기이한 현상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는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른들이라 하면 이제 저희 부친 정도 70 중반 또는 80 사이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대중 때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자료랑 매치되는 거는 광주 5.18이죠. 그거랑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부적을 써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윤석열을 저주하고 인형에다가 이제 핀을 꽂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 동학 농민군들이 일본과 벌였던 우금치 전투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우금치 전투는 당시로서는 세계의 거의 정상급의 군사력을 가졌던, 기술력을 가졌던 일본군에 맞서가지고 장렬한 전사라는 거는 약간 비꼬는 표현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비과학적으로 반분석적으로 그렇게 전투에 임해가지고 거의 몰살을 당해버렸는데, 그때 부적을 뭐 태워서 갈아 마신다거나 부적을 몸에 지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총알도 피해갈 수 있고 승리한다고 이렇게 지휘관들이 고무시켰다고 하잖아요. 뭐 그건
뭐 소뚜껑을 묻었다고 하는 고종과 민비 이야기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요, 제가 또 하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해찬 씨가요, 광주 5.18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이해찬 씨가, 광주 유공자라고 하는 그 이해찬 씨가 한국경제신문 9월 26일자 바로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필연적으로 함께 이사 갈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그래요. 깜짝 놀랄 일이죠. 얼마 전까지 물론 이 사람의 발언은 아니지만 이 사람 진영에서 뭐 죽창을 들어라, 지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뭐 국무회의도 하고 온갖 국민 선동을 사오라고 부추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필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부적 우금치 전투 이야기와 이해찬 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기술력을 극복해야 되는 거는 뭐 앞으로 점진적으로 당면한 과제일 거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겨뤄야 될 것은 공산 세력이고 중국의 전체주의 국가인데, 싸우라고 일본하고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될 일본하고 싸우라고 그렇게도 뒤에서 밀어붙이고 부추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팩 돌았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CJ 택배도 마찬가지고, 택배차에 보면은 뭐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로고를 만들어 그 뒤에 또 촛불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뭐 그 로고를 보면 뻔한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뭐 노 재팬 이렇게 해서 차에도 막 붙이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 무슨 짓 한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짓 한 거죠?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금치 전투에 부적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부추겼던 그 동학농민군의 지휘관이 바로 이 이해찬 씨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정치검찰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또 서초동 앞에 촛불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한민국 7시 방향에서 올라오신 분들,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건데 광주 5.18은 제 나름대로 또 정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그게 다 맞다 치더라도 전라도 분들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박지원 같은 사람들, 김대중을 필두로 한 박지원, 이해찬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가지고 전라도가 어떤 걸 실익을 거두었죠? 제가 보기에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찍어주면 너희는 뭐 줄래?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대화가 안 될 텐데, 제가 자유한국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지역에서 득표를 하는 이유도 바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다 때려치우고 경쟁이 그나마 가장 깨끗한 체제다. 자유시장이 가장 깨끗한 정의로운 체제다. 이 바탕에서 생각한다면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감정은 뭐 그걸로 해묵은 감정을 계속 뭐 한꺼번에 풀 수는 없다 하더라도, 놔둔다 치더라도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가질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공산화된 그 체제 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좌경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해묵은 역사 논쟁은 그것대로 계속 뭐 진행을 하든 풀든 알아서 하고, 다른 우리가 공유해야 될 가치만큼은 지켜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승승장구해가면서 싸워도 싸우자는 거죠. 저는 이 지역에서 시즌만 되면은 옷에 태극기 달고 잠바 입고 나 보수 정당 입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보다 더 구역질 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보니까 전라도의 그 지방의회에서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두고 이건 안 된다. 청년들이 그래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자기의 책임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또 경제관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은 자기가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의회에서 그걸 부결시켜 버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살아있구나. 이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한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이충근 박사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공산체제로 가기에는 이미 그 수준까지는 넘어버렸다. 이제 그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뭐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 갖고 있습니다만, 꼭 공산화가 딴 게 있습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리니까 그게 공산화죠. 또 조선식으로 되는 거죠. 아무튼 전라도 사람들도 저렇게 의식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제가 면모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북의회에서 하는 짓들은요, 그때 보여준 전라도 지방의회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반시장적입니다. 반시장적이고 더 수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는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투표만 하면 희한하게 정말 몰표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만 좀 풀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동원령이 내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관광버스 빌려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저는 전라도만 핀잔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2년 반 전에 탄핵 국면에서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 뭐 이렇게 해서 회사마다 규모는 다르겠지만 관광버스 동원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 차 타고, 노조원들 차 타고 서울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요, 이거는 너무 균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지도에서 그 휴전선 이북에 북한 영토를 빨갛게 칠하고 전라도 영토를 빨갛게 칠해가지고 그 지역과 그 지역이 그렇게 거의 뭐 색깔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까지 치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하고 이 세금 체제만 해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한꺼번에 바뀌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성적으로 균형 있는 사고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 사람들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경주에, 경상도에 여행도 오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서로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막눈이 아니고 정말 막귀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부적 쓰고 인형에다가 핀 꼽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 놓고 보세요. 그렇게 싸우라고 했다가 이해찬 씨가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함께 가야 될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부추겼던 거는 뭐고, 스티커 붙이고 불매운동 벌리고 뭐 어떤 데는 보니까 광급인가요? 볼펜이라든지 뭐 이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통에 막 주워 담고 하는 그런 원시적인 행태도 하던데,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변합시다. 감사합니다.